전직 시의원이 인접한 토지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직 시의원은 보상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천안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비난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 거스 히딩크 감독, 셰이크 살만 AFC 회장이 천안 축구종합센터를 다녀갔습니다. 지역 축구팬들은 축구협회가 국면 전환을 위해 축구종합센터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나섰습니다. 천안시 성성동 식품공장 증축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천안TV가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봤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속히 재판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박 시장 측은 해외 출장을 간다며 일정을 미뤘습니다.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토부 등 4개 정부 부처를 찾아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국비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5월 6일 천안TV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직 시의원이 인접한 땅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땅을 훼손당한 땅 주인은 이 전직 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는데 토지 보상을 노린 행위라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일대엔 성거와 목천을 잇는 국도 1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이 추진 중이었습니다. 최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천안시 목천읍 일원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조그만 농지를 갖고 있던 시민 A씨는 2022년 3월쯤 아주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부자 사이인 B씨와 C씨가 A씨 소유 토지 중 일부를 굴삭기를 이용해 파냈고 이곳의 토사를 인접한 자신들의 땅으로 가져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B씨와 C씨는 비슷한 시기 인접 토지의 경계가 되는 논둑을 굴삭기를 이용해 토사를 파내며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의 경계는 육안으로는 인식하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B씨 등은 A씨의 땅과 인접한 자신들의 땅의 개발을 위해 출입로 공사를 한다면서 원상복구를 전제로 A씨의 땅 진출에 대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5m 이상 땅을 파낸 곳은 양수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인근에 심어진 소나무들에 물을 주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 등이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한 이유는 뭘까? A씨는 이곳을 지날 예정인 성거 목천 국도 1호선 대체 우회도로 조성 사업으로 인한 토지 보상에 강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 사람들은 개발 목적이 아니고 도로 개설했다는 보상을 노리고 나에게는 개발할 것처럼 위장하고 일명식도 없던 사람 땅을 팔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절했죠. 그리고 주위를 개발할 것처럼 말하기에 뭐 할 거냐고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어요. 다만 저 혼자 전원주택단지를 만들려고 하나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통행길을 만들 때 출입해도 좋다. 다만 원상복구를 전제로 했고 그에 4월 중 다래나무를 식재한다고 복구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이후에도 마치 자기 땅처럼 마음대로 해석해놓고 2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조경석 수백 개를 가져다 논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조경석을 쌓고 있어요. A씨는 지난 3월 천안 동남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B씨가 전직 시의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 땅이 도로 통과 지점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농지에 소나무를 이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시 관계자도 이곳이 도로가 지나는 지점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땅값은 땅값대로 받고 보상도 받고. 여기에 더해 시 허가과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현장을 가봐야겠지만 농지 전용 허가나 개발 허가를 득한 땅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당사자인 B씨는 자신은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개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A씨와의 고소 사실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 건축허가 받고 다 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합법적으로 다 누가 제수했으면 제수할 이유가 있는 건지. 우리 연락도 못 받았고.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달 28일 셰이크 살만 아시아 축구연맹 회장이 천안에 짓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설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3월엔 명장 거스 히딩크 감독도 축구종합센터를 찾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들이 축구종합센터를 찾은 시점은 대한축구협회의 비난 여론이 들끓는 때와 일치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거스 히딩크 감독이 축구종합센터를 찾았던 시점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카타르에서 열렸던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게 0대2로 패해 탈락한 직후였습니다. 당시 팬들은 일제히 정몽규 회장이 독단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임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셰이크 살만 AFC 회장이 다녀간 시기도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에게 패해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본선 진출 좌절은 40년 만의 일이고 그래서 팬들은 다시 한번 정 회장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 축구협회는 대국민 사과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미묘한 시점에 주요 인사들이 축구종합센터를 다녀가자 일부 지역 축구 팬들은 축구협회가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이 같은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뭐 천안 축구센터는 사실 그냥 귀빈들이 오셨을 때 일정 중 저희도 이제 당연히 이제 협회 방문하고 회장님이나 실무진들 좀 만나고 그런 일정 외에 또 저희도 저희 진행되는 거를 이렇게 제안 드렸을 때 이것도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했을 때 뭐 그쪽에서도 흔쾌히 말씀을 주셔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뭐 억지로 어떻게 할. 이 같은 해명에도 축구협회가 마냥 축구종합센터를 홍보할 처지는 아닙니다. 축구종합센터 내 들어설 대표팀 훈련장은 축구협회 소관인데 협회는 오는 2025년 상반기를 완공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훈련장 완공까지 축구대표팀이 안정적으로 훈련할 공간이 없다는 축구계 안팎의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 성성동엔 대형 식품회사의 공장 증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들은 현장에 마련된 컨테이너 화장실이 불결하다며 종종 사무직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을 이용하기라도 하면 경비원들이 제지한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천안시 성성동에 위치한 한 식품회사는 지난해 10월 충청남도 천안시 등과 투자 협약을 맺고 약 2,2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이 회사는 2026년까지 생산 설비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회사는 2년 뒤 준공을 목표로 활발히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곳 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의 환경이 무척 열악하고 회사 사무직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일용직 사람들은 특성상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는데 화장실에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불결한 상태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경비원이 막아서면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항의가 들어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천안TV의 취재가 시작되자 회사 관계자들은 공사를 진행하는 같은 계열사 소속 건설사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겠다면서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제 건설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건설에서 그 현장에다가 휴게실하고 그다음에 흡연장, 그다음에 화장실, 남녀 이렇게 별도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지금 이제 공장 안에 그는 그 식품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들어와서 그 절차도 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업자들은 저희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화장실은. 그러면 저희가 저기 건설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를 좀 더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 파기 환송심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대전고법에선 파기 환송심 2차 심리가 열렸는데
당초 증인신문과 박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고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증인신문이 길어진 데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절차상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심리가 한 번 더 열리게 됐습니다. 게다가 박 시장이 해외 출장을 핑계로 내세우면서 기일은 다음 달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은 시정 공백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박경기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2차 심리에서 6일 지방선거 당시 박경기 후보 선거 캠프 박원호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박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20분으로 하고 뒤이어 박 시장 피고인 신문을 실시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본부장 증인신문은 1시간 3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장 변경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일단 재판부에 추가 증거 제출과 공소장 변경 검토를 위해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심리가 한 차례 더 열리게 됐고 선고 일정 역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박 시장 측은 해외 출장을 핑계로 기일을 지연시켰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28일을 기일로 잡으려 했지만 박 시장 측이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방문 일정이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입니다. 결국 기일은 오늘 6월 4일로 잡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에도 일본 출장을 핑계로 1심 선고 기일을 미룬 전력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와중에 또 국외 출장이 있냐며 격앙했지만 박 시장은 태연하게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또 이번에 또 어디로 출장을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민들한테 죄송하지 않으세요? 시민들을 위해 가는 거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혼자서만 출장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10번째예요. 언제까지 재판만 이러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재판만 받고 이러실 거예요? 평생학습도시 충남 세종 대표로 어딜 가시는데요? 평생학습도시. 아니 그러니까 어딜 가시냐고요. 왜 이게 재판 받으시는 동안에 무슨 출장을 가십니까? 천안TV 지우석입니다. 거리를 다닐 때면 정당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그것도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된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5개 광고물법이 개정돼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 각 2개씩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 개정에도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은 여전합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 의회 권오중 의원은 시정 질의에서 정당한 소통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권오중 천안시의원이 정당에서 게재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각 정당과 긴밀한 소통을 할 것을 천안시에 주문했습니다. 권오중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정당 현수막 게시대가 버젓이 비어 있음에도 그 옆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기도 시흥시의 예를 들며 각 정당 관계자들을 불러 안내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면서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유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에는 일반 현수막 외에 정당 게시 현수막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지금 일반 게시대 현수막도 있고 정당 게시대 현수막도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그거를 설치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에서는 정당 게시대가 다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다가 달고 있어요. 본 의원이 여쭤봤어요. 왜 옆에 정당 게시대 현수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다냐? 그랬더니 사이즈를 몰라가지고 사이즈가 틀려가지고 제작을 잘못해서 저기에다 못 걸었다.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답변에 나선 송재열 동남구청장은 그동안 안내를 진행했지만 실제로 게시하는 현수막은 많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또 저희들도 그동안 그 정당에 방문해가지고 또 공문도 시행하면서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했듯이 정해진 규격보다 크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구청장님. 네, 그렇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당 관계자들을 한번 불러서 시흥시 같이 업무 협약을 한번 맺어보세요. 간담회를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예산 들어가지고 저렇게 설치해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설치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권 의원은 이와 함께 공유재산인 가로수에 현수막을 걸어 심할 때는 나무가 꺾이기 직전인 상황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송재열 구청장은 더 엄중한 단속을 통해 가로수에 설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권호중 의원은 다른 방법보다 과태료 부과와 강력한 행정 조치가 답이라며 시에서도 가로수 같은 생물의 현수막을 게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토부 등 4개 정부 부처를 찾아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주요 사업을 2025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가 건의한 현안 중엔 천안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 천안 공주를 잇는 민자 고속도로 등 우리 지역 현안도 포함됐습니다. 심소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를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더 나아가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만난 김 지사는 천안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을 주요 국가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이 국가산단은 현 천안 성안 종축장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어 당진에서 광명, 공주에서 천안, 태안에서 안성을 잇는 민자고속도로와 충청 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SRT 연결 등 타 시군에 대한 현안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제4차 항만 기본 계획에 아산항 개발을 포함한 주요 6개 항을 현안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성안 중축장 국가산단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 요청 소식이 전해지자 천안 지역사회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태흠 지사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담한 내용은 우리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70만 시민의 그 민심과 여망을 그대로 반영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예? 그 시민과 우리 추진위원회의 여망과 염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 환영하고 김태흠 지사의 그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예. 천안TV 심소원입니다. K패스 사업이 1일부터 충남 15개 시군에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K패스는 전국 어디에서든 대중교통을 탈 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하는데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음 달에 지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충청남도가 지난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도내 15개 시군에서 시행합니다. K패스 카드는 국토부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첫 달의 경우 15회 미만도 환급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15회 미만 이용 시 환급 비용이 미지급되고 이거래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알뜰 교통카드는 앱을 사용해 출발과 도착 위치를 입력하고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환급받았지만 K패스는 이용 금액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이라 별도로 위치 기록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환급 혜택도 상향됐습니다. 신규 이용자는 10개 카드사에서 K패스를 발급받은 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알뜰 카드 이용자는 별도 카드 없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K패스 회원으로 전환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가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알뜰 교통카드의 이동 거리, 별도의 웹 설치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였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20%에서 53%까지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사용될 수 있는 K패스 사업 활성화로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회원 전환 없이 4월 말 사용이 종료된 알뜰 교통카드는 5월 이후 사용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일대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 업주는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베팅액의 15%의 수수료를 받고 칩을 현금 또는 통장에 입금해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경찰의 대대적인 도박장 단속이 진행되자 업주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실을 마련하고 CCTV를 설치해 단골 손님만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계좌를 분석해 총 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현장을 급습해 도박 자금 및 휴대폰을 압수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도박 개장 혐의로 구속 조치했습니다. 지난 1일은 세계 노동절 제134주년이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민주노총 세종 충남지부는 이날 오전 천안시 신부동 광장에서 2024 세계 노동절 세종 충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노총 세종 충남지부는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권은 집권 후 일관되게 노동자 민중을 적대시하고 반노동, 반민생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선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윤석열 정권 노동 탄압, 민생 파탄이란 글귀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아산시 의회가 지난 3일 제248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의원 발의 10건, 시장 제출 25건 등 총 35건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엔 새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가 예고돼 있습니다. 천안TV 초대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관리기관인 한국남생이 보호협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천연기념물인 남생이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한국남생이 보호협회 남상헌 협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협회장님 소개해 드릴 때 한국 남생이 보호협회를 이끌어오고 계시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도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협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남생이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는데 네. 사실 잘은 몰라요. 아, 그렇죠. 좀 네. 생소한 명칭이긴 하죠. 예. 혹시 거북이는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아, 거북이는 들어보셨고요. 알죠. 네. 네. 그럼 쉽게 제가 남생이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해수와 담수에 그 거북이가 살고 있는데요. 해수, 예.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거북이를 바다 거북이라고 통칭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담수, 저수지나 늪, 뭐 강가나 하천 이런 곳에 사는 민물 거북을 우리나라에서는 남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안 짓고 그냥 거북이라고만 그렇죠. 부르고 통상적으로 있는 거죠? 이제 큰 명칭으로 거북이라고 하는데 예. 거북이의 세부적으로 뭐 이제 그 학명이라든지 그 거북이에 대한 뭐 이름이 다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는 남생이랑 예. 자라만 민물에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희 한국남생이 보호협회는 그 우리나라 토종거북을 보호하는 단체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관리단체로 지정되었고 전국 일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남생이를 구조하고 치료하고 또 증식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남생이가 이렇게 진기성 생물로 2005년에 천연기념물 제453호로 지정됐네요. 네네.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떻게 또 남생이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일단 남생이가 어떤 거북인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일단 이름만 들어보면 보통 남생이를 보호한다라고 하면 그거 매생이 아니야? 매생이는 먹는 음식인데 왜 그걸 보호를 해? 네. 그럼 그게 아니다. 남생이라고 있다. 그러면은 남생이가 그 얌생이로 오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얌생이요? 네, 얌생이. 얌생이란 말은 뭐 얌생이처럼 운전한다, 또 얌생이처럼 슬금슬금 뭐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그런 좀 그리 유쾌한 말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많은 좀 억울함이 좀 있지 않나 명칭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생이가 어떤 그 역사적 의미가 강한 문화재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저희도 너무 궁금해요. 네네네. 일단 남생이는 그 생물학적으로 그 물과 육지를 오가며 그 먹이 포식을 통해 그 생태계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주로 죽은 어류를 먹는 그런 환경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고문원 자료를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은 그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되던 도장이 있는데요. 예. 그게 바로 어보예요. 제가 이거 갖고 나왔는데요. 와. 이게 어보. 좀 봐도 될까요? 네네. 오. 이게 이게 남생인가요? 어보를 비슷하게 만든 조각상인데, 예, 이 남생이 형태를 표방해서 만든 게 조선시대 왕들이 쓰던 어보. 그렇군요. 예. 그럼 실제로 남생이는 어느 정도 크기예요? 실제로 남생이 크기는 이제 수컷보다 암컷이 예. 크고요. 한 20cm 미만의 크기를 하고 있어요. 암컷이 큰 이유는 이제 알을 부화를 해서 산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배갑이 크고 길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문원 자료를 읽어보면은 그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하던 그 도장이 어보인데, 이 어보는 그 왕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장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생이 형상을 조각하여 만든 왕의 도장으로 왕과 왕비 또 세자와 세자빈 등 그 존호를 올릴 때 사용되었고요. 또 사후에도 신실이 영구히 모셔서 예. 왕실과 국가를 지키는 그런 상징성 있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수명 장수의 상징으로 십장생 중 하나의 동물로 포함이 되고요. 예. 이런 신성을 받아들여서 그 소망을 담아서 예. 방생하기도 했던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네. 동물을 저희가 너무 몰라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이런 남생이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남생이 보호협회를 하면서 현재 남생이 보호협회는 천안에 본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일원에서 장마철 홍수나 뭐 천재지변 이렇게 서식지를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린 개체의 구조 활동과 또 치료가 필요한 개체는 저희 협회로 다시 구조해서 치료를 하고 이제 다시 또 재방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불법으로 포획돼서 약재용으로 팔려 나가는 개체들을 저희가 밀렵 단속이나 예. 그런 것들을 해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도시화 산업화가 이제 개발되면서 이 남생이가 서식하는 곳이 원치 않게 예. 개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사를 하다가 현장에서 남생이가 나와서 저희가 긴급하게 그 현장에 투입돼서 이제 구조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런 구조한 개체들을 저희가 이제 보호하고 있다가 또 증식을 합니다. 네. 증식을 해서 알을 부화시켜서 다시 또 전화위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개체를 늘려서 또 자연에 방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남생이들을 저희가 뭐 학교라든지 뭐 시민단체들한테 교육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생이는 집에서도 키울 수 있나요? 남생이는 예전에는 예. 사실 저도 이 남생이를 그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강아지를 좀 키우고 싶어서 좀 사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당하셔서. 그래서 예. 남생이를 키우게 됐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남생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태적, 역사적 그런 상징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더 보호해야 이렇게 되겠구나. 맞습니다. 보호하게 되지 않았나 예.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남생이는 개인이 키울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그렇구나.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이 이제 키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이런 조그만 거북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많이들 네네네. 키우시니까 네. 좀 친숙했는데 네. 남생이는 그렇군요. 네네. 네, 이처럼 남생이 보호를 위해서 크고 작은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오셨는데 애로사항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그 2020년에 이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관리단체로 지정이 되고 22년에 천안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네. 논을 이제 성토를 해서 가설건축물을 세우고 현재 남생이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게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열기와 단기 그거에 대한 견디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남생이도 일정한 온도에서 먹이를 먹어서 예. 재활치유를 할 수가 있고 또 증식한 개체도 일정한 온도를 통해서 좀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남생이를 보호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생이를 보호하는 우리 연구원님들도 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가지정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시설의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환경 개선이 정말 가장 시급한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해 성화늪 학정 저수지에서 남생이가 발견됐었는데요. 천안에서 이렇게 남생이가 발견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발견된 건가요? 우선 협회가 그 본회가 천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천안 지역을 작년부터 이제 서식지 조사를 하였고요. 주민들의 이제 제보를 많이 좀 받았어요. 이제 뭐 남생이가 살고 있냐, 아니면 거북이를 보신 적이 있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제 좀 조사를 해봤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대용 조수지, 학정 조수지라고 하죠. 그곳에서 이제 남생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현장이 군부대와 연결이 돼 있고 외부인들이 출입이 힘든 곳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고 앞으로 이것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서식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곳에서 남생이가 계속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저희도 생각이 그런 드는데, 바람입니다. 네, 5월 이제 11일이죠. 네. 남생이 방사 행사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이게 시민들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일단 5월 11일에 진행되는 남생이 행사는 그 S5일에서 주최하는 천연기념물 지킴이 그 보호 활동으로요. 그 S5일 임직원 가족이 그 남생이 방사를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행사입니다. S5일은 또 천연기념물 남생이 수달, 뭐 얼음치, 장수하늘소 이렇게 보호활동, 연구활동을 지원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5일 직원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저희 그 천연기념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방사 및 서식지 조성 행사로서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는 어렵습니다만 그날 성성공원 방문자 센터에 협회에서 남생이 한쌍을 홍보 교육 목적으로 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뭐 TV나 뭐 언론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남생이를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 계획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좀 남생이를 실제로 봐야 또 저희가 또 소중함을 더 느낄 것 같거든요. 네, 많은 행사를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벌써 이제 질문을 남겨두고 있는데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 고향이 천안인데요. 천안에서 이렇게 협회를 개설하고 이렇게 천안TV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남상원 협회장님 앞으로도 남생이의 보호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어제, 그러니까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을 때면 전국에서 어린이를 위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 세대를 지나면
어린이날은 없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바로 저출생 때문이죠. 인구 통계학자들은 적어도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한 가정에서 2명의 아이가 태어나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출생률은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출생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이 고도화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출생 인구 감소세가 확연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가 하나 둘씩 나타나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학령 인구가 줄어 없어지는 학교가 하나둘 늘어나는 추세고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은 폐업이 속출하는 중입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가 가져오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BBC, CNN 등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인구 감소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저출생 문제를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내놓는 정책은 기껏해야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것뿐입니다. 지원금 규모와 출생률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보다 아이나 잘 키우고 싶은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생 문제는 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최근 한간에 나도는 비속어 중엔 아이 키우는 엄마를 벌레에 빗대 비하하는 속어가 유행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누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어 할까요? 정책 결정자들이 더 고민해야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